자, 모두들 반갑습니다. 강태공입니다. 자, 금일은 이 삼성전자가 100조 실탄 장전과 함께 왜 10년 만에 또 기회가 되는지, 그래서 관세가 사실 지금 왜 리스크로 작용하죠? 이 관세 리스크 속에서도 삼성전자가 무섭게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방송을 또 진행해 보려고 하니까, 자, 늘 말씀드리는 방송 전 여러분들의 좋아요, 구독하기,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. 아까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이 다시 현재 시장에 올라오기 시작을 했죠. 그러면서 이제 내주와 그 다음 주에는 이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설정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당장 문제되는 게 뭐다? 반도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,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도 지금 제대로 안 이어지고 있죠. 부분의 리스크도 존재하고 있고요. 최근 이제 미국의 지표 발표, 뭐 인플레이션 발표, 뭐 이런 것 지수 발표 등과 함께 미 금리 이제 인하 가능성이 또다시 멀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. 이런 부분도 이제 당연히 리스크가 작용하게 되고요. 우리나라 국내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최대 주주 관련되어 있는 뭐 10억이 관련해 가지고 이런 것 역시도 굉장히 국내 증시에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뭐다?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하방 압력으로서 가해질 만한 리스크 변수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. 그 중에서 사실 제일 큰 거는 뭐다? 당연히 관세 리스크가 제일 큰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, 그러면서 이 관세 같은 경우도 무서운 게 과거에는 100% 정도였어요. 근데 이번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? 최대 200에서 300%나 될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.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반도체뿐만이죠. 철강, 알루미늄 제품에도 확대적 적용합니다. 그럼 이게 중요한 게 뭐냐?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이 장비 및 웨이퍼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이 알루미늄, 특수화급, 철강 소재 이런 것들이 당연히 사용될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반도체 공정에 있어서 설비 투자 증가 비용 증가가 또 이어지게 되겠죠. 이 역시도 결국에는 반도체 업종 섹터들에게 악재가 되는 거고요.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뭐합니다? 이 관세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라는 거겠죠. 우리 코로나 때도 경험해봤잖아요. 이 공급망에 변수가 생기게 되면서 이 앞으로의 반도체 가격 상승에도 당연히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큰 리스크인데, 문제는 이 리스크 속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거다라고 예상하는 게 누구다? 삼성전자라는 거예요. 왜?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스마트폰, 태블릿 PC 등 이런 것들이 미국 내에서 굉장히 파생 상품에 이제 부과하게 되는데, 삼성이 여기서 가격에 인상될 확률도 높다라는 게 시장에서 보는 전망이거든요.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지금 삼성이 과거에는 뭐 사실 미국 내에서 가격이 오른다 했을 때 큰 타격이 없을 수도 있어요, 관세에 따른.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뭐다? 최근 이제 미국 내 삼성의 스마트폰 관련되어 있는 점유율을 본다라고 하면은, 자, 작년 2분기만 본다 하더라도 애플이 56%예요. 삼성이 23%입니다. 23%고요. 1년 뒤 동분기 대비해서 어떻게 되었다? 점유율이 애플이 50%가 깨졌다라는 거예요. 이 50%는 적어도 굳건히 지켜주던 겁니다. 지금까지 애플폰, 애플 스마트폰 판매율이 다른 나라에서는 뭐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도 미국 내에서는 지금까지 50%를 깼던 적이 없다라고 보시면 좋아요.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늘 사람들이 아이폰이었다는 겁니다. 아이폰. 근데 이걸 50%를 깼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. 삼성이 지금 특히나 뭐 하고 있습니까? 급격하게 치고 올라오는 중이죠. 근데 여기서 이 치고 올라오는 것 중에 당연히 가격적인 부분도 있거든요. 삼성폰이 상대적으로 이제 아이폰 대비해서 많이 저렴합니다. 저렴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애플 같은 경우는 애초에 프리미엄 브랜드 느낌이 좀 강해요. 그래서 고가, 여기 맥북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아시겠지만 고가에도 충성 고객들이 있습니다. 늘 매년 새 핸드폰이 나올 때마다 교체하는 충성 고객이 있어요. 근데 삼성은 애플 대비 뭐하고 있다? 가성비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.
그런데 삼성의 가격이 올라간다? 굉장히 사실 악재로 볼 수밖에 없겠죠. 특히나 애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애플도 가격이 오른다 했었지만 최근에 애플이 또다시 추가적인 투자 발표, 미국 내 생산공정 투자 발표를 하죠. 그래서 그 당시도 얘기했던 게 애플의 이제 공급사 중에 하나가 뭐라 했습니까? 이제 일본입니다, 일본. 일본에서 이제 제품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, 부품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, 일본에서 뭐 하고 있다? 지금 현재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삼성이 애플에다가 이번에 지금 뭐 했어요? 삼성이 애플에다가 이번에 이미지 센서를 공급할 거다라고 하잖아요. 근데 이게 이 이유가 일본이 지금 뭐 한다? 일본의 소니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내 생산 공장이 거의 없다시피 한다 보시면 좋아요.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미국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생산 공장에 있는 삼성의 제품을 쓴다 이거고,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하게 됐다? 이런 관세 리스크를 피하게 되었다는 거겠죠. 근데 이거를 피하지 못하게 되면은 삼성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하게 됩니까?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. 사실 이것만 봤을 땐 굉장히 악재죠.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삼성이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주가 하락으로 하락 여파가 있었다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. 근데 문제는 뭐냐? 저는 사실 오늘 같은 날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거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게, 많은 분들이 자꾸 관세 리스크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관세 리스크를 피해갈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게 전망이에요. 물론 지금 200%, 300% 이상 부과하겠다 이걸 발표해서 얘기는 아니긴 합니다. 과거에 근데 언제예요? 과거에 반도체 100% 이상 이제 관세를 부과하겠다 했을 때 우리나라 한국과 SK하이닉스, 삼성전자한테는 부과를 안 할 거다라고 밝혔어요, 당시에. 그래서 과거에도 그냥 보면 알겠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 미국은 100%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는데, 그 이유가 뭐다? 이제 워싱턴과 서울 간의 무역 협정에 따라서 한국이 여러 나라 가운데 칩에 대한 가장 유리한 미국 관세율을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뭐 하게 된다? 미국에서 생산하기로 약속했거나 생산을 진행 중인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을 거다. 그래서 한국의 삼성과 SK하이닉스에는 적용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. 그래서 당시에도 관세 리스크로 반도체들이 무너졌다가 뭐 한다? TSMC도 상승 마감하고요.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하락하다가 반등하면서 상승 마감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미 뭐 한다? 두 한국 기업 모두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. 근데 여기 추가적으로,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앞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미국에 더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아요.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만큼은 관세 리스크는 없을 거예요.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, 아까 뭐 애플, 아이폰을 보고 좀 설명드리긴 했지만,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기서 관세를 먹고 넘어가게 되면은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. 왜?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폰을 지금 삼성이 뭐 하고 있다? 따라오고 있어요. 치고 올라오기 시작했어요. 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50%가 깨졌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동안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대체로 2위에 머물렀어도 미국에서는 만큼은 늘 판매 절반 이상을 차지해왔는데, 이게 10년 만에 지금 깨졌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크다는 거겠죠. 우리가 주식으로 쳐도 이런 저항벽이 있죠. 주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몸무게 같은 경우도 뭐 살찌면은 아니면 다이어트 하면은 이 순간 요거 깨지는 순간 급격하게 체중이 불든지 급격하게 빠지든지 이런 것도 똑같거든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심리가 그냥 급격하게 이제 변하는 추세다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여기도 나오는 게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 같은 경우는 애플에 비해 보다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을 제공하기 때문에 출하량이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. 실질적으로 이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에 따르면 삼성의 갤럭시와 Z 시리즈 라인업 가격대는 650달러부터 2400달러까지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고객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. 저가를 찾는 사람도 만족시키고요, 고가를 찾는 사람도 만족시키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고객층들을 아우르게 되면서 이런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는데,
아까 말했던 관세를 있게 되면은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점유율이 다시 곤두박질 칠 것이고요. 이것이 당연히 삼성전자라는 기업에 있어서 큰 악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은 지금 뭐 할 수밖에 없다. 미국에 꾸준하게 투자를 확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최근에 이제 또 뭐 하게 돼요? 한미 정상회담을 하죠.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뭐 한다? 이재용 회장이 여기 또 같이 참석을 해서 앞으로 추가적인 투자 확대 발표가 나오는 게 아닌가를 지금 시장에서는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. 실질적인 지금도 미국 텍사스주의 텔러체 이 파운드리 공장에 370억 달러를 투자를 했지만 더 확대할 거다라고 이미 외신들은 보도하고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심지어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앞서 밝혔던 100조 장전이란 거는 물론 삼성전자가 이 뭐 투자를 위해서 100조를 가져왔다라는 건 아니에요. 이미 삼성전자가 100조 실탄 장전이란 거는 현금을 이미 100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17일 기준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현금 자산이 100조에 달하고요. 차입금을 차감할 순현금은 86조라고 이야기를 해요. 근데 중요한 건 이 금액도 왜 보유 현금이 왜 감소했냐를 봤더니 역시나 대규모 설비 투자와 전략 투자에 따른 지출이고요. 삼성전자가 지금 상반기 시설 투자액만 23조 원에 이뤘어요. 그래서 반도체 부분에만 이미 20조 원 넘는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다? 지금 최근 행보를 봤을 때는 하반기 중 AI, 로봇, 전장, 헬스케어 분야 강화를 위한 추가 투자 가능성이 또 어디로? 반도체 섹터에 대한 추가 투자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나온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앞으로 지금 삼성전자가 미국 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런 투자 금액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미국 삼성전자가 뭐 한다? 미국 내 관세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 방법이다라고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오히려 지금 빠지는 지금이 뭐다? 삼성전자가 지금 빠지는 이 시점이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. 그리고 지금 현재 일단은 7만원대는 지켜줬어요. 그래서 7만원대 지켜내면서 뭐 내일도 뭐 지켜낸지 봐야겠지만 이 22평대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양호한 흐름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살까 말까 했을 때 거의 한 50% 가까이 30% 40% 올라가 버리니까 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오히려 빠지는 이 순간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특히나 뭐 때문에 관세라는 부분을 가지고서 삼성전자를 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,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참고한다라고 하면은 굳이 지금 도망가야 될 부분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. 여러분들 좋아요, 구독하기,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.